안녕하세요. 공월 반야열애장 제6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반야심경의 첫 번째 그 문장을 가지고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마밀다시 조견 오음개공 또 일체고액에서 지금 또 행심 그러니까 고해 바다에 깊이 운행을 한다는 거죠. 뭐를 운행을 하냐면은 이 관이라는 행법을 운행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기 오음개공에 있어서 이 오온에 오늘 보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색수상. 원이 색수상행식인데요. 색수 상 행 할 때 이 행이 여기 있죠. 행. 요 개념이라는 거죠. 식이라는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행을 깊이 고해 바다에다가 운행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관법을 통해서 운행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이 이 오온의 구조에서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이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 메커니즘을 먼저 이게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공에 대한 거를 좀 같이 공부를 좀 기초적으로 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왜 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공사상이다 이러는데 불교 사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무아무상이라고 하는데 무아무상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무상론이 우리가 그 석가모니께서 초기 원시불교 시대에 그 대중들에게 가르친 기본적인 불교 철학 삼법인에서 그 일체계고 재법무와 재행무상 그리고 사법인으로 가면 열반적정까지 해서 사법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삼법인 중에서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무아무상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아무상론이 나중에 좀 더 그 대승불교에 와서 심화돼서 철학적으로 이것이 전개가 된 것이 그 용수의 중간사상의 공론이라고 하는데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무상의 무가 공이 됐다는 거죠. 무개념이 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개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공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철학적 사유로. 그런데 용수가 이 공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로 설일체 유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제 논리적인 쟁투를 하면서 불교 사유 체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서 제2의 석가모니로 추앙받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주로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언어 논리의 철학적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언어 논리 철학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니까 상당히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이제 불교 학자들이라든가 뭐 스님들이라든가 수행자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제는 더욱더 정밀화시키면서 해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성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중관학의 대가였는데 이분도 공에 대해서 논할 때 규류 중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 논리학적 철학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틀린 점이에요.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이렇게 언어 논리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공이라는 걸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이것이 난해하다라는 철학적 접근은 난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저는 언어 논리 철학적 과정이 아니라 그 우주 물리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는 그 일반 대중들은 우주 물리학에 있어서의 그 소위 말하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요런 거에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요 공을 여기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홀이라는 입장에는 홀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이렇게 그 추론돼서 오늘날은 이제는 우주적으로도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파악이 됐고, 모든 갤럭시의 은하계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모든 우주 물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는 이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구조가, 그러니까 블랙홀은 지금 검증이 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하나의 우주 구조를 우리가 수용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 이렇게 우주 물리학이 전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아인슈타인 로젠브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아인슈타인 브리치는 다리 개념이다라고 해서 다리 개념. 브리치, 아인슈타인 로젠브리치 이렇게 물리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우주적 개념이다. 그걸 은하적인 갤럭시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의 갤럭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도 하나의 갤럭시니까 이 갤럭시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아인슈타인 로젠브리치가 있는데 그것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돼 있어서 이 중심에서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중심이 회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일종의 비행 접시 같은 원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를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으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이렇게 그 맑은 환히 볼 수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보면은 은하수가 이렇게 걸쳐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 팔 중에 하나에, 팔 중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팔 중에 하나를 걸쳐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인간도 하나의 그 우주에 있어서 갤럭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그 형상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자, 우리는 금강경에서 32장에 우리가 이 모든 그 유의법이 그 작용되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일종의 꿈과 같고, 그리고 거품 영상 같고, 그리고 이슬 같으며 번갯불 같다. 번갯불, 이렇게 묘사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이 마치 꿈이고 거품 영상이고 이슬이고 번갯불이지만은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적 그런 개념으로 볼 땐 순간적으로 생성소멸하는 것 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 체험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사실처럼 느끼잖아요. 사실처럼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꿈이고 거품 영상이고 이슬이고 번갯불입니다. 왜? 이 은하 자체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 영상,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은하가, 그러나 이것은 지구보다도 오랜 역사,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시공간에 있어서 이거 실체란 말이야.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이상적으로 불교 철학을 이해할 때 너무 이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도 뭐 그것이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물리적 세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이 블랙홀, 워물, 화이트홀이라는 것으로서 우주 물리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생성이 됐을 때 그 중앙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회전되고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에 아무런 물질이 없었을 때, 이렇게 은하라는 게 없었을 때도 그냥 공이죠. 그렇죠. 공이야. 하지만은 이게 돌아가도 그 가운데가 시꺼먼 게 이렇게 관통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공이잖아요. 그 중심이 있다,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 물리학적 실체로, 물리학적 실체적 접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공사상가들하고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다. 언어 논리학적 철학적 접근은 지극히 난해하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뭐 제가 볼 땐 말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용성이 그렇게 별로 없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기존의 공사상에 있어서 공을 설명하는 논리가 책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유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우주 물리학적인 접근이 좋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불교 사유 체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세계는
모든 세계는 거품이야. 모든 세계는 거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경계선을 거품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거품막이다. 그러면 이게 거품막인데 요것도 거품막이잖아요. 요것도 거품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거품막으로 둘러쳐졌다는 거죠. 이렇게 둘러쳐졌다고 하는 이것이 봉토됐다, 봉인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봉토 개념입니다. 봉인 개념. 우리가 봉인한다고 하잖아요. 봉인.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계가 봉인됐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거품막으로 하나의 세계가 경계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경계지어진 세계에 하나의 세계가 갇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둬둔 거죠. 이렇게 가둬둔 거는 봉인한 거야. 이 봉인된 이 세계는 이 사람에게 할당된 영토라고 하는 거죠. 요 세계가 이 수행자에게 할당된 영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봉토를 하사받았다. 누구한테? 우주 일진 법계의 비로자나불에게 이 수행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요 봉토를 하사받은 존재다. 이렇게 거품으로 둘러싸진 세계에 경계로 돼 있는 세계를 이 수행자의 세계가 된 것이다라고. 이게 본래 그 봉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이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회전하고 있어가지고 마치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거나 두 개의 뱀이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어가지고 회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회전하고 있다. 이게 우주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봉인을 하사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점점 뭐예요? 회전이 시작되면서 요 구조가 구축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 세계는 우리가 거품막으로 봉인된 세계는 공을 다 가지고 그 자체에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세계는 그 세계에 공이 있다라고 하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 봉인돼 있는 요 거품막으로 둘러쳐진 요 세계의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를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는 인공이라고 하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인공, 이 사람의 공이다. 그래서 인공.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블랙홀 워물 화이트홀인 인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존재하니까, 수행자는 존재하니까 공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 우주 전체에 이거를 우리는 일진법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 비로자나불이 관장하는 전체 봉토, 전체 토양, 하나의 불국토인데, 이것도. 그 세계를 위에도 공이 있다 해서 이것은 이 세계, 일체 세계를 다 품에 안고 있는 이 세계 자체도 공이 있기 때문에 공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공이라고 한다. 여기에 있는 세계는 일체공이다. 이렇게 공을 구분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공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품으로 구분된 경계선이 딱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면은 그 경계선 안에 구별되는 공이 또 생기는 거예요. 물론 공 자체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 물질과 에너지를 정보를 주고받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이 막구조 경계선 안에 이렇게 가둬놨을 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거는 인공이다, 여기 일체공 안에서 일체공의 세계에서의
그 경계막으로 둘러쳐가지고 여기를 이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낸 거기 때문에 요 자체를 구분을 해서 일체공과 구분해서 인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이 세계를 지금 포태하고 해서 지금 열애장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요 세계도 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도 공이 있는데 얘 공을 대공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대공이. 그래서 얘 그 열애장 세계의 공은 그러니까 일체공은 일진법계의 공이고 이 전체 세계의 일진법계 자체의 공이고 대공은 열애장 세계의 공이고 이 열애장 세계가 나중에 연화장 세계가 된다고 그랬죠. 연화장 세계. 이것을 또 다른 연화장 세계가 되는데 이것이 공이 있고 인공은 수행자의 공이다라는 수행자의 그 소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수행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일진 법계를 이 열애장 세계로 그대로 카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수행의 과정은 일진 법계를 열애장 세계로 투사, 복사, 전사하는 과정이에요. 전사, 복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사를 해서 전사. 그러니까 이게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프린팅, 전사, 복사 이렇게 과정이다라고 해요. 열애장 세계로 전사.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주, 일진법계 대우주를 이걸 대우주라고 하는 거고, 인간의 세계를 소우주라고 하는 거고, 이 수행자의 세계를, 그 다음에 연화장 세계를 극미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극미우주. 그러면 우리가 극미우주의 대우주를 극미우주의 우주라는 작은 우리가 먼지알갱이와 같은 그 크기의 우주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열애장 세계를 겨자씨 같다라고 겨자씨로 표현합니다.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다 해가지고 겨자씨 우주라고. 겨자씨와 같은 그 우주다. 겨자씨만한 크기의 우주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뭐라냐면 우리가 화엄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미진으로 되어 있죠. 아주 극미한 미세한 먼지 알갱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알갱이, 요 극미세계, 미세먼지 알갱이, 요거를 미세먼지 세계, 미진세계라고 했던 미진세계. 그러니까 먼지 알, 크기가 미세먼지 알 같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화엄경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 뭐 먼지에 일체 우주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체 우주가 먼지알과 같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먼지알갱이 일체 우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되게 다 한다는, 거의 100%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우주 세계가 우리 몸 안에 만들어지는데, 열애장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계는 먼지알갱이처럼 아주 극미한 세계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투사, 전사, 복사, 창조 과정이야. 창조하는 과정이다 라는, 투사, 전사, 복사 해가지고 창조시키는, 여기다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소우주의 수행자의 세계가, 우주의 수행자의 세계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미진 세계가 열애장 세계가 소주 수행자의 세계에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소주 수행자의 세계에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져 있으니까 뭐가 돼 있는 거야? 일진법계와 미진세계 사이에 수행자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일진법계와 수행자 세계와 수행자 소주와 소주 세계와 그리고 열애장 미진세계 사이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일진법계를 열애장 미진세계에다 카피를 해야 되는데 항상 수행자 소수 세계를 거쳐서 카피를 해야 하잖아. 바로 카피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세계가 돼야 되는데, 카피해야 되는데, 얘가 항상 여기 커튼, 장막이 있단 말이야. 커튼이 있어가지고, 이 커튼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커튼이네, 그래서 커튼. 이쪽에 뭐라 그래? 이거를 베일이 있다고 그래, 베일. 그래서 이게 베일 역할을 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두 세계가 여기서 여기로 바로 카피가 안 되게끔 얘가 항상 이렇게 막고 있어. 막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 치듯이 이렇게 막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커튼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베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베일에 쌓여 있다. 이 세계가 지금 베일 이쪽에 있어서 베일에 감춰져 있어. 근데 이 세계는 지금 바뀌잖아. 그래서 밖에 있고 요 세계는 뭐예요? 수행자 우주세계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 밖의 세계를 안의 세계에다가 카피를 해야 되는데 요 중간 세계 소주 수행자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베일로 해가지고 여기를 장막을 쳐놓고 여기다 막을 쳐놔가지고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걸 이제 나중에 우리 불교에서는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건데 은산철벽이 가로막고 있다네. 은산철벽이 가로막고 있어. 철로 된 벽이 가로막고 있어. 또 다른 말로는 거울이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거울. 왜냐면 이 수행자의 소주 세계의 마음의 벽이 그 마음이 거울인데 이 사람의 거울인데 이 거울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의 거울. 이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 가로막고 있어. 의식의 거울이 가로막고 있어. 여기 항상. 그러면 얘가 일진법계가 카피가 되는 이쪽에 카피가 되려면은 이걸 거쳐서 갈 수가 없어. 은산철벽이니까 투과해 가기가 힘들어.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 벽이니까. 그냥 베일이나 거울도 만약 거울을 통해서 간다고 그래도 거울의 그 파장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류가 생기게 되죠. 오류. 잡음과 오류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 거울이란 말은 좀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런 철벽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거쳐갈 때 이 카피가 될 때 카피 창조를 할 때 카피 창조 시에 복사 창조하는 거죠. 전사 창조. 전사가 좋겠습니다만 복사보다는 전사 창조 시에 뭐가 돼? 잡음, 오류, 오염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오염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얘가 그대로 여기에 카피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일진법계의 관, 이것은 결국 일진법계는 법신불의 눈, 이것이 불안이란 말이야. 이 불안, 이 부처의 눈을 내가 발동을 시켜가지고 이 불안을 통해서 이 부처의 눈이, 이 부처의 눈이, 여기 있는 눈이, 여기 불안이 여기서 이쪽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똑같은 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 눈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눈에서 이쪽 눈을 이렇게 봐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관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관반조 하는 거죠. 그래서 내관반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내관에서 그래서 봐야 되는데, 요 세계를 봐야 되는데, 내관반조하고자 하지만 베일과 철벽에 막힌다. 라고는. 그러니까 수행이 뭐라는 게 이제 감을 잡았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는 이 베일을 걷어내고 철벽을 깨내는 행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반조하고자 하지만은 베일과 철벽에 막힌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말이, 내가 반조할 때 우리가 이물관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물관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관하는데, 관을 통해서 내가 창조하는데, 만물의 세계를 창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일진법계를 여기다가 창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그 행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중간에 베일이나 철벽에 가로막혀 가지고 잡음이나 오류나 오염이 생기지 않게 그냥 바로 투과를 해가지고 이 불안이 보는 세계 자체를 이 세계로 보게 되면은, 여기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요 일진법계가 그대로 카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방해를 한다는 거죠. 방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이물관물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가령 내가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볼 때, 내가 그 고양이나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관찰할 때 내가 고양이를 봐서 고양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양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양이를 관할 때, 내가 고양이를 볼 때 고양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반려묘, 반려견으로 키워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양이나 개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개가 하는 몸짓이나 고양이가 하는 행동들을 알 수가 없어. 도저히 고양이나 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개나 고양이를 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개나 고양이의 그 주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인간적 입장에서 생각해서 개의 행동이나 고양이의 행동을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잖아요. 난 고양이는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뭐 어떤 표시를 혼자 있고 싶어하는 표시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놀아달라는 표시로 잘못 이해해. 그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고양이를 자꾸 만지면은, 사람은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가 자기가 사랑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 손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야. 또는 장난치자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고양이가 하는 생각과 행위와 내가 생각하는 행위, 그 인간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잡음 오류야. 오류를 일으킨 거죠. 고양이나 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류를 일으켰다. 그 마음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양이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고양이를 모르는 거죠. 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강영욱이라는 분이 뭐 개는 훌륭하다도 있고 뭐 새나개라고 해서 요즘에 저도 이제는 그 반려묘 프로그램 보기도 하지만은 그 참 기르고 있는 그 개나 고양이의 마음을 그 이해를 한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개나 고양이가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훈련을 해주면은 바로바로 교정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이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우주 세계 만물에 대한 개나 고양이를 포함한 이 우주 세계에 대한 만물에 대한 이해가 수행자의 의식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우주 세계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은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마디로 해서 수행자의 소우주 우주 세계가 이 일진법계라고 하고 있는 이 만물의 세계를 해석하는데 만물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일진법계가 그대로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카피가 안 된다는 거지. 이 수행자가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 뭐야? 이 사람 자신의 그 마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일진법계는 방해를 받지 않고 통과를 해서 그냥 100% 찍어버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도장을 찍듯이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인이라고 그래. 찍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냥 찍어줘야 되는데, 얘가 방해를 계속하고 있어. 우리 자신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지,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관물할 때, 그러면 내가 내감반조할 때 수행할 때 윗바사나 수행이죠. 수행할 때 있는 그대로 우주 만물 형상을 내 마음 안에 각인시키려면은, 찍어내려면은, 이 열애장 미진세계로 찍어내려면은, 각인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수행자의 마음을 제거를 해버려야죠. 수행자의 소우주 세계를 공으로 바꿔야 된다. 공으로 만들어야만이 된다. 수행자의 소우주 세계를 텅 비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베일을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야? 은산철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베일을 찢고, 베일을 찢어라. 철벽을 부숴라. 거울을 깨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일을 찢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철벽을 부숴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깨야 돼. 여러분의 마음 자체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면 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심. 왜냐면 마음이 있다는 건 거울이 있다는 거야. 마음의 거울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울을 깨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게 공으로 돌리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럼 수행자의 소우주 세계를 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하는 건 거울을 깨라는 얘기야. 철벽을 부숴라. 베일을 찢어라. 마음을 내려놔라.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걸 다 내려고 비워라. 자꾸 비워라. 내려놓고 비워라. 자꾸 이거 하는 건 뭐에 그래? 내려놔라.
뭐 방하라고 그래도 중국 그 한자로는 방시아라고 하는데 방시아 방하 내려놔라 그걸 방하쩌 뭐 이렇게 죠 방하쩌 방하착이라고 하네. 방하착인데 중국말로 방시아쩌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 마음의 창을 깨버려라. 비워라. 그러니까 거울을 깨라는 얘기야. 마음의 거울.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완전히 깨서 없애버려. 그냥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무소유하라. 예.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가 차 있으면은 소주 세계에서 특히 의식에 뭔가 차 있으면은 이걸 자꾸 방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비워야 되는 거죠. 깨버려야 되는,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내가 보는 눈을 불안으로 해가지고 불안을 차용을 해서 내가 이 세계를 보게 될 때 이 불안에 있는 그 세계 자체가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돼가지고 카피 복사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는 그곳에 카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피가 돼가지고 요 세계 열애장 미진 세계 안에 그대로 카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마음을 비워야 되는가에 대한 이치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그대로 우주의 만물을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은 우리가 마음 안에 마음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체 자체가 된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게 개나 고양이 예를 들었지만은 내가 개나 고양이를 내가 개나 고양이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양이 이름이 누구누구다 뭐 고양이 이름은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고양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100% 이해하려면 그 고양이 자체가 되는 것밖에 없어. 고양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한다는 그 고양이가 되는 것이다.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양이 자체가 그 고양이 자체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체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죠. 고양이를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건 그 고양이 자체가 되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100%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고양이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를 이해하려면 개 자체가 돼야 되고, 만물을 이해하려면 만물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진 법계 자체와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일진 법계 안에 있는 만물 자체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진 법계는 우주 만물을 전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진 법계의 그 원래 주관자인 그 법신불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 일진법계 법신불의 몸 자체가 우주 만물이니까 그 일진 법신불과 하나가 딱 되려면은 딱 된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일진법계에 눈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불안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상태가. 그럼 불안을 써서 불안을 가지고 부처의 눈을 가지고 요 세계에다가 빛을 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야. 관하게 되면은 요 세계에 불이 붙으면서 요 세계가 열애장 미진 세계, 요 열애장 세계 안에 요 일진 법계 세계가 그대로 만물이 투영이 돼가지고 여기 형상이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수행자의 소주 세계 그 수행자 자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완전한 공상태가 돼가지고 일진 법계 자체가 법신불과 하나가 돼야지 열애장 미진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물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로서 만물을 봐라. 그러니까 이물관물은 만물이 되어서 만물 그 자체가 돼서 만물 그 자체가 되어서 만물을 본다. 만물을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그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만물 그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가 없다는 뜻이야. 무아라는 뜻이야. 내가 없어야지만이 만물 자체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는 한은 만물과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무아 상태에 들어가야 돼. 그럼 무아 상태가 돼서 만물 자체가 돼서 그 만물 자체가 만물을 봐야 된다는. 이 만물은 뭐요? 열애장세계가 되네. 열애장세계. 이 열애장, 그러니까 만물 자체에 대해 볼 때 이 만물은 일진법계가고 일진법계의 만물과 하나가 돼서 내가 무아 상태 하나가 돼서 만물, 새로운 만물, 그렇죠? 여기 열애장세계, 미진세계 만물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일진법계가 그대로 카피에 들어간다는 거죠. 만물들이 카피에 들어가면서 만물의 세계가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이물관물의 그 개념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물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만물과 하나가 되는 무아 상태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요. 그 무아가 된 상태에서 만물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주 일진법계 법신체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그 일진법계의 법신의 눈, 법신불의 눈, 그 불안으로서 내가 이 열애장 세계를 볼 때에 그 열애장 세계를 내관할 때에 그 열애장 세계가 창조가 된다고 그래. 그럴 때 이미 무아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수행자 소주 세계 요 가운데 있는 요 장막들이, 그렇죠? 요 방해막들이 없어진 상태죠.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카피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는 나름대로 세세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사실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체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세 개의 세계가 있고, 하나, 둘, 세 개의 세계가 있고, 일진법계와 열애장 세계에 요 수행자의 세계가 있어서 장막을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일진법계를 내가 열애장 세계에 카피를 하려면은 일진법계 만물을 그대로 열애장 세계 만물로 카피하는 거잖아요. 만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일진법계 만물과 하나 되는 이물의 현상, 그러니까 나를 무아 상태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일진법계와 하나가 돼서 그 불안으로 부처의 눈으로 이것을 내관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일진법계 만물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돼서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창조가 되는다. 이 열애장 미진세계가 창조가 된다. 그래서 이물이 되려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우주 만물, 나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 무아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하나가 돼서 보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되지 않는 한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개공이라고 할 때, 이때 공은 어떤 공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공은 이 사람의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자를 공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공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공으로 만들어야지, 공화시켜야지 일진법계가 요 열애장 세계로 그대로 카피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오온개공은 결국 우리 수행자를 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물관물하기 위해서 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오온개공이 색수상행식으로 이렇게 공으로 되는 과정, 이거는 시간이 지금 많이 됐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공으로 만드는 공이 되는 과정이 오온개공, 요 과정이 오온개공이란 말이에요. 오온개공이 바로 이 수행자의 은산철벽을 깨버리고 베일을 찢어버리고 거울을 깨버리는 그런 과정, 그것이 오온개공, 무화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오온개공이다. 이때 이 공은 이 사람의 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일진법계 열애장 미진세계는 지금 창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으로부터 현실 세계로 창조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지금 색즉시공하는 거고, 요 사람은 색즉시공이 되는 거고, 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공즉시색. 얘는 거꾸로 공즉시색이죠. 얘 자신의 공즉시색. 얘 자신의 공을 기출해서 시색으로 나오는 거고, 창조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소멸돼 들어가, 공으로 소멸돼 들어가. 수행자는 소멸돼 들어가고, 얘는 창조돼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요 일진법계와 요게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의 공과 이 공이 일치가 되면서 하나 똑같이 되는 거니까, 되면서 요렇게 돼가는 거를 삼재탁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네. 이걸 삼재탁공이다. 그래서 제가 삼재탁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삼재.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삼재, 세 개가 삼재탁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맡긴다. 공에다가 다 맡긴다는, 모든 세계가 다 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재탁공,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가 공이 되면서 요거와 하나가 되고, 요 세계가 요 세계로 카피가 되니까 요 세계의 공 중심과 요 세계의 중심과 일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카피가 그대로 돼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과 이 공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이렇게 삼재탁공, 이렇게 삼재탁공이 된 상태에서 되면은 뭐야? 얘는 계속 색즉시공, 얘는 공즉시색.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문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게, 이 색불이공은 수행자의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은 열애장의 공불이색이고, 색즉시공은 수행자의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은 열애장의 공즉시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요 지칭하는 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렇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이 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수행자고, 공이 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들이 그렇게 개념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에 대한 그 개념 차이를, 요거를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치에 입각해가지고 이걸 구분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 반야신경을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관자재 보살로 내간반조에서 조견을 해서 우리가 그 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견성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열애장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견성을 하게 되는데, 조견 상태로 이제 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 관자재 보살이 그대로 관을 해서 여기에 세계가 창조가 될 때, 똑같이 복사가 될 때, 전사가 돼서 창조가 될 때, 이 수행자 상태가 공이 돼야지 이물 관물, 요 세계가 있는 그대로 다 요 부처의 눈으로 요 눈을 삼아가지고 요거를 보려면은 내가 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공이 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른 만큼 요게 보이게 되고 요게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건 이 수행자가 오온개공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요 과정을 하면서 결국 이것이 삼재탁공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내간반조도
그냥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이치를 잘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왜 마음을 비우라고 할까? 뭐 맨날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마음을 여러분들이 비우려고 하겠지만은 왜 마음을 비워야 되는지 이치를 알고 하면은 더 재밌잖아요. 더 이치 좀 더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마음을 비우라는지 이해가 좀 됩니까? 근데 마음을 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꽉 채워라. 그 다음에 마음을 깨라. 은산철벽을 먼저 만든 뒤에 그 철벽을 부숴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비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쪼각쪼각 이렇게 핀셋 찝듯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잡초를 뽑아내기가 잡초 풀들을. 그러니까 아예 잡초풀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여기다 아예 장벽을 세워놔 버리는 거야. 내 마음 안에다가 장벽을 세워놔 가지고 일단 막아놔서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꽉 막아놨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깨버린다는 거지. 철벽을 부수고 거울을 깨버리듯이 확 순간적으로 또 그게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노를 어떻게 하는가? 뭐 그건 뭐 점점 이제 가면서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요런 개념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요런 토대 위에서 이치를 기초로 해서 수행 방법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수행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